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걱정이 좀 깊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장 코스피 3,400선을 이탈했죠. 3,500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금세 약속이라도 한 듯 시장은 모멘텀이 손상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기대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은 무엇인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정이다 여길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일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하나씩 점검하면서 전략 챙겨가시죠.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9월을 잘 마무리하면서 또 10월을 새롭게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면서 일단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만의 상승이었습니다. 더 반가웠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0.4%의 상승세, S&P 500 지수도 0.6% 반등하면서 6,640포인트대를 회복해냈습니다. 이날도 상승의 명분은 역시 추가 금리 인하 기대 감이었습니다. 사실 시장이 조금 일희일비하는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할 때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하락을 할 때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기 때문에 내렸다. 약간 일희일비하는 듯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날 시장을 움직였던 재료는 8월 PCE 물가지수였습니다. 헤드라인 넘버와 근원 넘버를 각각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죠. 이토로증권의 브렛 캐넬 예상에 부합했기 때문에 연준의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하겠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이 의견을 함께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날은 보우먼 부의장이 고용시장 위축을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멘트 역시도 내놨거든요. 이에 따라서 2년물 금리가 1bp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은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 소비자 심리지수 최종치가 55.1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58 대비했을 때 더 약화된 수준, 그리고 앞서 나왔던 예비치보다도 소폭 하향 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약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경계감, 센티먼트가 약화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얻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날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증시의 상승을 무엇보다 견인했던 것은 테슬라의 4% 급등이 되겠습니다. 월가의 기술주 분석 대가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자율주행과 로봇공학이 테슬라의 미래를 좌우할 게임 체인저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목표가를 기준에 $500에서 과감하게 $600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이날 금요일 종가가 $440였으니까 36% 정도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날 이렇게 급등을 함으로써 고점 대비 하락률이 이제 9.9%까지 추격이 됐습니다. 드디어 한 자릿수로 줄어들게 된 건데요. 테슬라가 상반기에 50%나 급락을 했던 탓에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드디어 고점 대비 하락률 한 자릿수로 줄었다는 의미 있는 레코드를 세웠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라클의 주가가 2.7% 내린 점은 이날 부담이었습니다.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 이 중국이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미국에 매각한 이후에도 미국 사업부의 이익을 50% 이상 가져가게 될 거다, 이런 보도가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지금 오라클의 틱톡 지분은 15%로 집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틱톡 사업의 가치가 애초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400억 대비했을 때 훨씬 적은 $140억 정도에 불과하겠다라는 평가들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반도체 뉴스가 하나 있었죠. 트럼프가 1:1 관세를 검토한다. 즉 미국에서 생산한 만큼 면제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 내 공장에서 100만 원어치의 이 반도체를 생산했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반도체 100만 원어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세가 면제된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뉴스가 전해지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수혜를 받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인텔은 이날 위클리 기준으로 20%의 급등 흐름, 단일 하루
하루 동안에는 4%대의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애플과 TSMC의 투자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는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TSMC, 삼성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점유율은 적습니다만 어찌됐든 미국 안에서 파운드리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티커명 GFS 역시도 8%대의 급등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제약주들의 동반 상승세도 눈에 띄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여러 가지 관세 관련해서 이날 발표를 내놨었는데 미국에서 공장 착공을 하지 않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최근 대표적으로 미국 안에서 적극적으로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또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1%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도 머크라든지 존슨앤존슨,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의 종목들이 함께 오름세를 연출했던 반면에 해외 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0.8%의 마이너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다른 급등 특징주로는 보잉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누적 판매량이요. 처음으로 에어버스를 추월했다. 4년 만에 있는 기록이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기울였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드디어 통하고 있는 겁니다. 737 맥스의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 보잉이라고 하는 회사가 워낙 오래된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면에서 좀 노후화된 측면이 있을 텐데 팔란티어에 AI를 도입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날 역시도 터키항공의 대규모 구매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온 효과도 있었고요. 주가 3.6%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좀 많이 어려웠던 보잉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인가 앞으로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하고 계신 이벤트, 미국 정부가 과연 셧다운에 돌입할 것인가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가능성은 높지만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 한 줄 결론인 것 같습니다. 폴리마켓에서 지금 셧다운 베팅이 어제까지 80%대를 찍었다가 하루 만에 급락을 하면서 이제 67% 정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지라 시장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트로이스트의 집계인데요. 셧다운이 증시에 가지는 영향력 그리고 그 영향의 지속력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보시면 S&P 500 지수가 실제로 셧다운이 발발하기 이전에 혹은 도중에 그리고 이후에 어떤 변동성을 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셧다운 진행 도중에는 0%의 변동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0.6% 오히려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셧다운이 실제로 발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 기간은 무려 35일로 역사상 최장기간의 셧다운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증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으니까 이번 주에도 혹여나 셧다운이 실제로 발발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증시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아간다 하더라도 이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는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꼭 챙겨야 할 체린스 픽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한 가지 주목받고 있는 IPO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리츠 회사 페르미의 상장이 10월 1일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페르미가 어떤 회사인가? 2031년까지 11기가와트에 달하는 초대형 전력단지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 안에는 원전 4기 그리고 SMR 2기가와트 규모의 이
SMR 기구들 그리고 태양광, 가스, 데이터 센터 3곳까지 포함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트럼프 1기 당시에 에너지 장관이었던 릭 페리라는 겁니다. 릭 페리는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인물이고요. 실제로 이 원전 캠퍼스의 이름 자체가 도널드 J. 트럼프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체크 포인트는 이 페르미가 지금 설립이 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9달 만에 증시에 상장한다? 이것은 증시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케이스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베킹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에 반드시 페르미의 IPO 일정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슈들 정리해드렸고요. 국내 증시 월요일의 투자 포인트들 체크해보시죠. 오늘의 힘받기 위해서 주말 사이 뉴스들을 어떻게 소화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장은 다소 부진했던 양지수였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사방에서 쏟아졌었던 모멘텀 다발 뉴스들이 정체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지수 생각보다 낙폭이 컸었죠. 코스피 2.4, 코스닥은 2%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통상 리스크가 부각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선반영되어 있다. 금리 인하 지연 리스크가 부각이 됐죠. 그래서 3,400선을 이탈하기도 했고 환율이 급등하며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2차 전지 소재부터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쪽 부진했고요. 그나마 괜찮았던 건 네이버와 두나무 이슈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 종목이 일부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통상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새겨 볼까요? 한미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들어가 있죠. 이것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선불 투자해라라는 압박을 건네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미국이 처음과 너무나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죠. 러트닉 측에서는 한국도 일본처럼 5,500억 달러로 증액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통상 리스크로 작용했죠. 이뿐만 아니라 품목 관세에 대한 각 분야별 관세 우려감도 더해졌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10월 1일 의약품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 쪽의 센티를 위축시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반도체 수입 제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현지 생산과 수입 양을 1대1로 맞춰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을 하는 만큼 관세 혹은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삼전이나 TSMC 등은 일부 미국의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걸 면제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는 있었긴 합니다.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오픈 AI의 이런 계약 소식이 결국에는 엔비디아 자금의 순환적 계약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중국의 주요 메모리사가 HBM에 뛰어든다라는 것에서 HBM 경쟁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졌죠. 이 내용들이 모두 다 반도체 진영의 차익 실현을 자극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이 좀 크게 밀리면서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죠. 이날 삼성전자 3.2% 하락으로 일단 단기 이평선을 살짝 놓치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5% 이상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양봉으로 메꿔줄 수 있을지, 아니면 일정 부분의 쉼은 조정은 감내해야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락 종목 개수가 2,200개에 달했던 지난 금요일, 환율도 부담스러웠고요. 국고채 금리 역시나 레벨업하는 모습, 이 부분이 어떻게 진정되는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은 다소 좋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악재에 민감해지면서 모멘텀이 쏟아졌던 그 정점의 시기를 통과한 것인가,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인가 우려감이 있죠. 시장은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AI 모멘텀, 관세 불확실성 해소 기대로 달려왔었다가 일제히 이 기대가
선반영됐다 혹은 훼손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미국 경제가 저렇게 좋은데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심이 나왔고요. AI도 확신과 의심의 중간에서 계속적인 경쟁 심화 이슈가 나오고 있죠. 관세 이슈도 지금 통상 리스크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노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열 국면이 종료되며 차익 실현 심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또 명절이라는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베팅을 하기가 다소 부담스럽죠. 다만 곳곳에서는 ADR 기준 과매도권 진입 시 낙폭이 컸던 모멘텀 종목군들로 반등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명절 이전에 과하게 시장의 출렁임을 보인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최근 지난주 한 3거래일간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좀 불확실성을 띠면서 조방원의 흔들림이 있었죠. 물론 방사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품목 관세 부담, 반도체, 바이오 등이 하락했는데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갖출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 셀트리온은 그래도 선전하면서 낙폭을 키워나가진 않았습니다. 강보합권 정도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업체부터 화이자까지 해서 비만 시장에 뛰어드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비만 치료제 쪽은 지난 금요일 날 괜찮았습니다. 나이백 그리고 일동제약, D&D 파마텍 등은 상승했죠.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는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관세 압박으로 흔들린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심리 속에서 어느 정도 각 종목별로 미치는 영향, 특성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그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로 보면 경기 방어주나 K컬처 종목들 괜찮았는데요. KTNG, 삼양식품, APR, YG엔터 등은 올라줬고요. 카카오가 대대적 개편을 하고 나서 정말 혹평을 받고 있죠. 저도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좀 적잖이 당황하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일단 카카오가 6% 하락이었습니다. 빠르게 그 쇼폼 형태로 올라오는 주소 리스트에 대해서는 친구 리스트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어서 상황은 지켜봐야겠죠. 네이버는 두나무와 연합 효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일단 올라줬고요. 자, 복지부 측에서 인체 조직을 활용한 미용 성형 규제 방침을 꺼내들면서 LNC 바이오가 큰 폭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16% 넘어가는 하락을 지난 금요일에 겪기도 했죠. 상대적으로 연어 추출물 이슈인 파마 리서치가 오히려 반사 수혜 기대감 속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이 이러한 노이즈가 계속된다면 파마 리서치 쪽의 관심도 꽤나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연속을 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시각 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나왔던 시장의 분위기와 각 섹터 이슈들을 점검해봤고요. 이제 하나씩 가보죠. 뉴욕은 3대 지수 오르며 끝났습니다. 회복하기는 했죠. 자, 미국 증시는 4일 만에 반등이었고요. PC 물가 데이터가 예상에 부합한 점에 안도를 했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9월 들어서 첫 하락을 했던 지난주입니다. AI 논란이나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셧다운 우려는 사실 이맘때쯤 늘 자주 나왔었으나 이내 시장이 크게 영향받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죠. 앞서 체리랭커도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소화하는가는 보시죠. 종목별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에버코어가 순환 투자 의혹에도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밝혔고요. 테슬라는 웨드부시의 $600 상향 소식, 그리고 주말 사이에 테슬라 차량이 인도에서 처음으로 인도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과 일론 머스크가 로봇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를 한 번 더 피력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지난 금요일 4%나 뛰었습니다. 자, 인텔 미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반도체 규제에 대한 기조 속에서 인텔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좀 부각되고 있고요. 애플과 TSMC에게 투자를 요청했던 것도 인텔에게는 일단은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동안 강했던 쪽에서 조정이 나왔어요. 양자, 리튬, 히토류 등이고요. 이것은 국내 테마를 조금 자극했던 키워드인데 이들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쪽에 이쪽 테마가 살짝 변동을 겪을지는 봐야겠습니다. 비교적 좋았던 쪽이 미국 내에서 제약주, 게임주, 그리고 특징주로는 보잉이 있겠습니다. 게임주가 최근 국내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어찌 전개될지 게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따로 브리핑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까지 봤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증권사 곳곳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를 모아봤습니다. NH투자. 현재의 조정은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반영한 것인데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에이펙 회의가 개최되는데 이때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추석 이후에는 어느 정도 협상 관련한 진전이 있을 것이고 그걸 가정했을 때 조정 시 AI 소프트웨어, 로봇, 반도체 쪽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메모리 업체들이 모처럼 조정이 나왔는데 이것은 필요한 조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버발 강력한 수요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서 오히려 조정은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1일이 되겠죠. 한국의 수출액 등이 확인이 될 텐데 어느 정도 못 나오더라도 계절적 비수기를 고려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도 덧붙였네요. 자, 삼성증권에서는 시장의 색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유동성 장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다다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를 바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 급할 필요는 없이 연휴를 보내고 고민해보자라고 말하네요.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세계적인 경제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굳건한 경제라는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좀 긍정으로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포트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천천히 가자라는 것이죠. 일단 모멘텀이 생긴 네이버를 신규 편입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외에 삼성증권이 지금 커버하며 포트에 채우고 있는 종목으로는 방산의 한화에어로 현대로테, 원전의 두에빌, 전력의 효성중공업, LNG딴엔 HD현대중공업, 바이오의 알테오젠, 인바운드에는 GSPNL 등의 종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또 네이버를 비롯해서 보안단의 뉴스가 추가됐죠. 자,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전자시스템 70여 개, 업무 시스템 650여 개가 중단이 됐죠. 전산망의 대규모 마비가 일었고요. 세금 납부부터 해서 지금 한 2주 정도는 꽤나 다양한 분야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이버가 국정자원을 대체하는 창구로 활용이 되면서 정부가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공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민간 인터넷 플랫폼이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을 것이고요. 그 외 클라우드 기업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무엇보다 보안에 대한 우려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정부의 전산망에 대한 우려, 이게 한번 강화될 경우 보안 쪽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요. 작년 8월이었었나요? 이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의 화재 이슈가 크게 이슈가 되면서 한동안 배터리 폭발에 대한 포비아가 있었죠. 그때 당시 배터리 화재 방지, 진단, 냉각 이런 쪽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닉스나 나노팀, 민테크 등이 있을 거고요. 화재에 대한 우려가 좀 낮은 쪽, 전고체 배터리 쪽 종목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I 데이터 센터, 이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종목들,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등이 있을 거고요. 수전 설비 쪽에서는 G2파워, 인증, ESS 네트워크 쪽이 이럴 겁니다. 백업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인 만큼 그것에 대한 관리, 안전,
보안에 대한 얘기도 지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유독 최근에 기업이나 정부 전산망 관련해서 화제든 해킹이든 이슈가 많았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연속성을 띠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마로 봤을 때는 언제나 대응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참고용으로 보시고요. 큰 종목으로는 네이버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각 분야별로 시장이 조금 차익 실현에 우세한 분위기라면 남아있는 기대들을 점검하면서 더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 시 매수 혹은 지금부터 이익 실현을 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겠죠. AI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인프라 조정 시 매수 기회인지 오늘 질문 드려볼 거고요.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피력되고 있죠.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측에서는 자사주 소각 72조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바짝 다가오네요. 오늘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인데 이 10월 에이펙 회의까지 해서 중국 관련한 키워드가 증시에 긍정으로 영향을 준다면 한알령 해제나 인바운드 소비 쪽이 있고요. 요즘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한국의 제품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보도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은 믿을만하고 안정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건강기능식품 10월 1일 수출입 데이터 등을 체크해 봐야겠지만 수출 대장으로서 노바렉스 등도 언제나 같이 거론이 됩니다. 자, 로봇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죠. 구글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제 10월이면 일정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에 투입하는 것을 예고했던 달이 바로 10월이죠. 10월 중에 이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야겠습니다. 자, 요즘 바이오가 참 고민이 돼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자 바이오 쪽에 전방위적인 조정이 있기는 한데요. 시장 대비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선전했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이쪽에 큰 군집성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텍은 관세 프리 영역이라는 점, 그리고 알테오젠, D&D 파마텍 등 변동을 딛고 힘을 내는 종목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개별 모멘텀을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속 내용들을 짚어봤고요. 시장의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자, 환율과 추석이라는 긴 연휴, 그리고 관세,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반대 목소리로는 조정이 필요했던 찰나였다. 재상승을 기대해 본다면 조정 시 매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황에 대해서 함정란 차장님과 함께 전략 챙겨볼 거고요. 업종과 테마단에서는 이제 중국의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오픈 AI발 스타게이트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이 이렇게나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큰 돈들이 결국 투입이 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국정자원의 화제 이슈는 네이버와 배터리 포비아, 보안 인증 쪽. 일단 JP모건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목표가를 28만 원 제시한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지금 부각된다면 스토리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 2거래일간 시장 대비 강했죠. 계속 관심을 받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로봇은 일론 머스크가 서방권의 로봇이 힘을 내야 된다. 중국 기업들 유니트리 등을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안보 문제라고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개별 기업들에 대한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앞서 봤던 건강기능식품 선호 이슈 속에 노바렉스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에보뮨의 APB-R3 적응증이 확장됐다라는 개별 소식이 있었고요. AK 오션플랜트 미국의 전투함 관련해서 MRO 현장 실사를 완료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 부품 한국에서 조달을 추진한다라며 DB하이텍 관련주로 체크되기도 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뉴스들 개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가볼까요? 자, 월말 월초 여러 가지 변동이나
기대감이나 경제 데이터 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내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고요. 삼성전자 3분기 배당나 또 분기 말 리밸런싱 어느 정도 우리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정으로는 헬스케어 쪽 그리고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 컨퍼런스 참석 이슈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번 주는 고용 데이터들을 쭉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금요일에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이제 국경절 휴장이 이제 중국, 홍콩이 들어가게 되고 10월 1일이기 때문에 한국의 9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는 점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눈여겨볼 10월의 일정까지 적어놨으니까요. 요일별로 저희가 같이 호흡하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속 이슈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자, 게임 업종 다시 한번 잡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게임 섹터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고, 당시에는 이제 MMORPG 게임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 섹터, 이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후로 살펴봐도 괜찮은 섹터인지 오늘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판호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있었죠. 9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11종 게임에 대해서 판호를 발급했는데 그중에 3종이 우리나라 게임이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중에 2개의 게임은 넥슨 게임즈의 게임이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만큼 중국의 판호 이슈가 큰 재료로 작용이 되지는 않는 분위기고, 따라서 뭐 넥슨 게임즈의 주가가 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든지 그렇게 말하기는 살짝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호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만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추석 명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길래 한번 이 추석 이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랠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체크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제 추석 직전이라든지 추석 직후 등 막전 막후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원래 기간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용돈을 받게 되면 유저들이 게임에 쓰는 돈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들이 시간이 많아야 더 많이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작품 성과에 따라서 개별적인 흐름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별 플레이를 예의주시해보자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게임 종목들을 봐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존재하는데요. 명절을 기점으로 사실 지수 자체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전약 후강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게임주들은 그러한 흐름에서 좀 벗어나 있는 흐름이 여러 번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명절 전부터 반등을 하거나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3년 동안 추석 연휴 전에 코스피 지수는 평균적으로 0.38% 하락했지만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한 플러스권을 유지했다라는 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셔야겠고요. 이제 게임 업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우선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 매출액 전망치를 살펴보시면요. 전년 대비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플랫폼별 매출 구성을 좀 살펴보시면 우선 이 매출 구성 비율 자체는 모바일 게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률을 기점으로 봤을 때 성장률 측면에서 본다면 모바일 성장률보다는 PC 성장률이 더 크게 짚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전망치를 살펴보시면 모바일보다 콘솔 게임이라든지 PC 게임에서 이러한 성장률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콘솔 게임이라든지 PC 게임을 공략하는 쪽은 성장률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봐야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콘솔 게임이라든지 PC 게임을 공략하는 기업들이 최근
최근 흐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 종목들을 살펴볼 때 지금 이 시점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갖고 종목을 골라야 하는가? 이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지금 증권가에서도 그리고 게임업계 전문가들도 신작이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작 모멘텀을 갖고 있는 대표 기업들은 펄어비스, 넷마블, NC소프트, 넥슨게임즈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에 대한 모멘텀 있습니다. 사실 이 붉은 사막은 출시할 거다 말만 하고 맨날 이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오고 갔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번에는 7년 만에 진짜 출시할 것이다 라면서 2026년 내년 3월 19일을 출시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유입이 될 수 있을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펄어비스 쪽으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는 점 정도는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넷마블과 NC소프트,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넷마블은 이제 7개의 대죄 오리진 내년 초에 또 예정이 되어 있고 NC소프트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이온2 MMORPG와 관련해서 대작으로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게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11월 19일에 출시일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11월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기대감이 그 전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월 30일에 예정이 되어 있지만 다른 이제 신작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주가 탄력을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신작 출시 예정일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펄어비스와 NC소프트, 넷마블만 따로 떼어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넥슨 같은 경우에는 신작 모멘텀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가 반응이 그렇게까지 도드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주가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쪽 펄어비스와 NC소프트, 넷마블입니다. 펄어비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붉은 사막이 워낙에 이 주가를 쥐어잡고 흔드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출렁임의 고리를 이번에는 드디어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현재 주가 밸류가 역사적 PBR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연간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제 붉은 사막이 출시되는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붉은 사막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양치기 소년 같은 모습을 끊어내고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정말 높여볼 수 있을지 펄어비스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워낙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려서 간략하게만 살펴볼 텐데 이제 아이온2가 11월에 출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온2에 대한 성과 기대감이 여전히 높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매출액도 기대가 되지만 대만에서의 매출액도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대만에서는 사실 이미 리니지 게임과 관련해서 매출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온2 가 출시가 되고 원래 유저들 사이에서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쪽으로 유저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개의 대죄 오리진이라는 게임이 신작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출시라는 모멘텀도 있지만 이번에 도쿄 게임쇼 있었잖아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 게임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부스를 오픈한 지 1시간 만에 시연권이 매진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저들의 반응에 대한 기대감이 짚히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MMORPG 게임 뱀피르가 출시가 되고 나서 흥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흥행 장기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뱀피르를 통해서 매출 전망치 상향하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표 주가를 각각 상향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살펴보시죠. 크래프톤은 이제 앞서서 이 펄어비스부터 넷마블까지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래프톤이 상대적으로 신작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주가만 보시더라도 체감해 볼 수가 있는데요. 펄어비스부터 넷마블까지는 지금 9월 한 달 동안의 상승률 잘 찍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달 동안 9%대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연중 최저점을 갈아치우는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단일 IP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 부분을 좀 리스크 요인으로 짚고 있는 상황인데 BNK투자증권에서는 단일 IP만으로 이 수조원 매출을 창출해내는 능력 자체는 압도적인 경쟁력인 것은 맞지만 새로운 단기 성장 동력이 부재하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리스크가 기업 가치 리레이팅을 제약하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익 기조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신작 IP가 등장하기 전까지 폭발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했고 BNK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단일 IP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게임 업황에서는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브시스터즈 살펴볼 텐데요. 데브시스터즈는 이제 쿠키런으로 유명하죠. 이쪽은 사실 지금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모바일 게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쿠키런이 워낙에 성과가 잘 나오고 있고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자리를 탄탄하게 잡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관련한 코멘트들 짚어볼 텐데 쿠키런 킹덤에 대한 반등 효과 그리고 하반기 오븐 스매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4주년 업데이트와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 효과가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난투형 액션 게임 오븐 스매시를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흥행 성적에 따라서 실적 개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 실적과 관련해서도 눈여겨보셔야겠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쿠키런 브레이버스 카드 게임이라는 이 카드 게임 진짜 실물로 하는 유희왕 같은 카드 있잖아요. 그러한 게임을 이제 미국에서 출시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10월까지 누적 1000만 장 주문 수주가 이뤄졌고요. 그리고 이 카드 게임에서만 약 30%를 매출로 인식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기 때문에 쿠키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 있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그 게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성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게임주들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절 앞두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연휴에 돌입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갑작스럽게 놀라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엄마야 이러잖아요. 엄마 찾는데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좀 놀랄 때 차장님 하게 됩니다.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네. 지난주 한 4거래일 정도 서서히 탄력이 둔화되다가 금요일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갑작스럽게 모멘텀 다발들이 다 막 손상됐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이걸 걱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요? 나올 만한 조정이었죠. 그 전에 삼성전자가 갭으로 떴었을 때 물론 지금 거기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심리적으로
갭상승으로 이어나가기는 바로 치고 나가기는 어려운 시장이었고 그날 아침에 바이오도 굉장히 강한 랠리를 보여줬을 때 단기적으로 좀 오버하고 과잉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연휴 때 30% 정도 현금을 보유하자라는 맞아요. 뷰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기저 베이스에는 좋은 건 알겠는데 위에 있는 종목을 이 위치에서 굳이 사야 되는가라는 손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이 꼭대기에 있는 걸 여기서 사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연휴까지 있으니 그리고 호재라는 호재들은 시장에서 충분히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휴 때 뭐 미국 증시 봤을 때 안 좋은 일 있었을 때 연휴 때는 좀 발 뻗고 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일부는 현금화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굉장히 시장의 전략적인 사람으로서 지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연휴를 좀 편히 보내고 싶은 이들의 제 기준에서는 30% 정도 현금 보유를 가져간다라는 전략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지난 금요일을 버텨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말일날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일단은 출의 매물은 나왔겠다라고 짐작을 하는 것이 맞고 네. 그 전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연휴 때 어떻게 될까?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오늘 당장 내 종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연휴 기간 동안 지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뭐 맞추려고 또는 그것을 정확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방법 자체가 저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우리의 우려를 지워낼 수 있을 만큼 PC가 안도감 있게 나오면서 이 지금의 금리 인하의 방향은 경기가 꺾여서 부러져서 부양책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여전히 보험성 금리 인하에 무게감을 들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수가 꺾이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에서 지수는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은 좀 반등을 주겠죠. 그래도 또 역시 연휴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치고 달려야 된다라는 기준을 잡고 지수가 대응하기는 어려울 테니 뭐 그때도 지금까지 뭐 지난주 한 2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수 자체보다는 좀 테마 순환매, 섹터 순환매 안에서 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빅테크들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거기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탄력을 좀 받거든요. 그 안에서 특징은 조금 오랫동안 못 움직였었던 종목들 안에서 작은 뉴스들에 좀 크게 반응하는 것이 현재 시장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도 뉴스 플로우에 따른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관과 그리고 어느 정도 단기적인 빠른 테마 순환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부터 얘기를 해주셨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흐름이 좀 연속을 띌 수 있다라는 점 얘기해 주셨고요. 주말 뉴욕장을 보시고 나서 후기는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인텔 등이 좋았는데 시세 측면에서는 뭐 테슬라의 시세가 압도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또다시 로보택시와 AI 이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네. 로봇 뉴스가 뭐 미중, 일, 한국 뭐 쏟아지고 있어요. 로봇 최강은 중국이죠. 중국 로봇주도 상승폭이 엄청납니다. 네. 근데 우리도 충분히 그 정도의 앞으로 기대감은 가져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급등한 그 전에는 유럽 쪽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걸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니 바로 미국 투자은행이 테슬라 목표가를 $600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보택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PC가 결과를 보면서 어떤 안도감의 랠리에 빠른 회복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투자은행에서 바라보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의 의미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앞으로 테슬라 주가에 차지하는 가장 의미 있는 키워드의 비중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80%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테슬라가 올라가는 것의 의미는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말씀은 드리는데 주가는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휴머노이드 쪽인데 저는 여전히 관심을 지속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텔도 반등이 좋았습니다. 인텔도 엔비디아한테 받고 소프트뱅크에서 투자 받고 죽을 뻔했던 회사들이 투자를 받고 있어요. 나 다음번에 애플, 야, 너도 나 좀 도와줘. 하여튼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최근 한 달 들어서는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텔이죠. 곁들여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 회피하고 싶으면 1:1 관세 패키지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미국에서 하나 생산하면 수입하는 거 하나에 대해서 관세, 비관세, 관세 면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굉장히 머리를 잘 굴려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난항들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그만큼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어쨌든 전방 그리고 이제 낸드 쪽에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의 뷰로서의 반도체는 관세가 어떻게 될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지금 중장기 플레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 중장기 플레이의 뜻이 뭐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정해 줄 때는 담아갈 수 있는 것이 소부장의 뷰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점, 빠질 때는 사갈 수 있다는 것이 소부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 시황, AI, 진영에 대한 의견 살펴봤고요. 이제 섹터나 개별 이슈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장의 탄력이 둔화됨과 동시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입니다. 두나무와의 협업 이슈가 등장하며 목요일에 11%, 금요일에 또 2%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유지했는데 네이버를 어찌 봐야 될지 지금으로서 수급이나 이슈 측면에서 포트에 어느 정도 실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글쎄 비중은 이제 개인의 취향껏 해야겠지만 계속 들고 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 저는 네이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두나무랑 어쨌든 협업을 통해서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수익 계열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석에서 사람들이 지수를 물어볼 때 장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 그러면은 글쎄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버블장이 올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장이 안 빠지는 이유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올 연말 되고 내년 되면 양적 완화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거 플러스 알파로 화폐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때 대형 랠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예전에는 근본위제도 폐지할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 그 판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화폐적 역할을 대체하게 되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자기네 국채를 사야 되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폐 발행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과 통화 유통의 속도가 달라지는 두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슈다. 이거 제가 방송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 버블의 어떤 모양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 버블의 화폐의 어떤 변화 패러다임이 올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가 큰 버블이 내려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그림도 그려야 된다. 예전에 미국장이 2000에서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 갔었을 때 경제가 2, 3년 만에 5배가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때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 국채를 사야 된다는 이슈와 이것이 실제로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림을 미국판이 만들어낼 때 전 세계가 같이 다 뛰어들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그림을 네이버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다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가적인 위치에서의 대장은 NHN KCP가 될 것입니다. 네이버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는 뱅크 글로벌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네. 플랫폼 사업 협업을 한다라는 발표 이후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쿠콘이라는 기업이 있죠. API에 대해서 최강자인데 이 회사는 실적 자체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도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이버를 비롯해서 각 종목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 데이터라는 키워드에서 눈여겨볼 종목, 네이버는 일단 갖고 있어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네이버가 연결되는 이슈 중에 주말에 추가된 것 중 하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이슈가 있었죠. 한 2주 정도는 그 후속 조치에 시장이 집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관련해서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다면 또 네이버 등 카카오는 지금 업데이트 문제 때문에 조금 봐야 되지만요. 그리고 데이터 보안, 리튬 배터리에 대한 우려가 전고체 이런 식으로 냉각 뭐 여러 가지 분야로 종목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최근에 많이 테마로 등장했던 보안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어요. 꼭 뭐 보안이다, 화재를 보안으로 체크할 수는 없겠죠. 뭐 어쨌든 이번에 이 화재 사건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코리아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될지 이제 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와 관련된 일, 정부24라든가 우체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셧다운 돼 버렸었을 때 이것을 결국 네이버가 대체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니 이제는 우리도 어떤 정보 보안에 대해서 백업 시스템이라든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과거에 좀 데자뷰로 보이는 것이 22년도였나요? 카카오 먹통 사태가 한번 있었죠. 그때 실질적으로 이 정부 셧다운보다 카카오 3시간 먹통됐었을 때가 더 답답했던 체감률은 훨씬 더 컸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3시간 만에 바로 복구가 됐었죠. 하지만 이번엔 정부 일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구도로서 이것을 한번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카카오 사태 때 움직였던 종목들은 일일천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좀 이쪽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명분이 생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네이버는 앞서 말씀드렸으니 거의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거를 굳이 써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틀림없이 머니투데이는 저 화면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클라우드 쪽으로 정부가 방향성으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과거부터 눈여겨봤던 것이 KINX라는 종목입니다. 국내 유일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트래픽 교환 거점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클라우드 운영, 그다음 시스템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코리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화두가 될 수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에서 친냉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 LG전자, GST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다. 화재와 관련된 움직이었기 때문에 뭐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클라우드 운영,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비와 그다음에 효성, 아이텍스라는 종목도 눈여겨볼 수 있다. 그리고 AI 기반에서 데이터 센터 이상 감지 시스템을 하는 것이 모아 데이터고요. 과거에 카카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움직였던 종목이 데이터 솔루션, 한국정보통신이 당시에 상한가를 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일단 오늘 아침 시장에 상당히 반영이 돼서 시작이 될 거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당히 복잡한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관련해서 이슈 측면에서 저희 짚어봤고요.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로봇으로 가볼게요. 오늘 함정남 차장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인데 로봇 앞서 사실 테슬라의 로봇 기업으로 면모를 살짝 언급은 해주셨어요. 지금 로봇 섹터를 바라볼 때 관전은요? 네. 제 마음은 이제는 바이오가 시세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바이오, 그다음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모아간다면 조정 시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한 것은 반도체. 로봇은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로봇이 조금 세분화되려고 그래요. 스마트 팩토리가 가다가 그다음에 중소형 로봇이 가다가 네. 대장이 아직 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주가의 영향력의 80%는 로봇이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중국에서 조금 뒤처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세 분위기에서 한국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머노이드 대장은 단연 레인보우 로보틱스일 것 같고요. 협동 로봇 뭐 1등은 국내 1등은 두산 로보틱스죠. 그다음에 뭐 소형차 안에서 하이제나라는 큰 로봇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엔젤 로보틱스도 웨어러블 로봇 전문인데요. 이쪽도 앞으로 뭐 다양한 산업이라든가 이쪽과 관련돼서도 앞으로 보여줄 것들이 많다. 로봇주들이 어떤 종목은 좀 시세를 냈다가 조금 조정을 준 종목들도 있고 가려고 하는데 지수가 꺾여서 갈다가 말고 하는 부분이 로봇이 좀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AI를 현실하기 위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디바이스의 핵심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 실제로 큰 그림 안에서 자율주행 차라는 것과 로봇이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AI를 토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디바이스의 핵심은 로봇이다라는 점은 여전히 눈여겨볼 수 있겠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에 대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내용들 짚어주셨으니까요.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저희 호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전략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